12번째 개념, 양수와 음수입니다. 자, 단어에서 요 양자랑 음자는 우리가 양지와 음지 또는 양기와 음기 할 때의 그 양음이에요. 한자로 요거는 햇볕을 뜻하는 양자이고 요거는 그늘을 뜻하는 음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나타낼 때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플러스를 양의 부호, 그리고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합니다.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덧셈 뺄셈 할 때 그 더하기 빼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하거나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양수와 음수를 나타낼 때 앞에 붙이는 부호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발 500m를, 자, 해발이라는 건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쪽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해발 500m는 플러스 500m로 나타낸다면 해수면 기준으로 아래쪽 바다 깊이 높이 500m는 마이너스 500m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이익 본 거를 플러스 1,000원이라고 나타낸다면 반대로 1,000원 손해 본 것은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나타낼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양수라고 하고,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가리켜요. 반대로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붙인 수는 음수라고 하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때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0보다 5만큼 큰 수는 이제 양수죠. 플러스 5라고 쓰고 0보다 3만큼 작은 수는 음수로 마이너스 3이라고 씁니다. 이때 플러스 부호는 우리가 생략을 해서 써요. 그래서 부호 없이 돌아다니는 숫자들은 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번째 개념, 정수입니다. 정수의 정자는 가지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런한 수, 딱 떨어지는 수, 정돈된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양수랑 음수를 배웠어요. 이때 양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모든 숫자를 양수라고 하고, 음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모두 다 음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자연수라는 거는 1, 2, 3, 4, 5 이렇게 가는 숫자죠. 자, 특별히 자연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하고, 자연수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닌 숫자, 2분의 1 같은 분수나 0.1 같은 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정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양수, 음수는 그냥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숫자들을 다 양수, 음수 이렇게 각각 부르는 거고, 이 중에서 정수는 이런 분수, 소수가 아닌 자연수에 플러스 붙이면 양의 정수,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가 되겠죠. 요거를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랑 0 따로,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통틀어서 정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해요.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그냥 자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와 같은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분류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수라는 것은 부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 그리고 0, 음의 정수 나뉘고, 자,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를 붙인 거.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자연수랑 결국 같은 수이고, 그 다음 음의 정수는 1, 2, 3이라는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14번째 개념,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영어로 레셔널 넘버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만들다 보니 유리수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영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 레셔널이 레시오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레시오의 뜻이 비랑 비율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레셔널이 비로 표현 가능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리수는 비율로 표현 가능한 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유리수도 앞에서 배웠던 양수, 음수의 개념을 곁들여서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 하고,
자, 앞에서 정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때 기준이 자연수였죠. 자연수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이제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해 보면은 자연수 분의 자연수 이렇게 생긴 이 분수에다가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양의 유리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0을 포함해서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양의 유리수에서의 양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정수랑 자, 여기 유리수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수는 딱딱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이 정수이고 유리수는 분수라는 얘기죠. 아래 내용을 볼게요. 자, 분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0으로 나누는 것을 수학에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위에서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자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면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인 거죠.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다 대신에 요 아래에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정수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다. 자, 이렇게 정수의 비로 표현한 수를 바로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정수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정수는 굳이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1인 분수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수는 1분의 몇 이렇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수의 비,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되는 것을 다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정수는 결국 다 유리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이거 정수죠. 근데 이 플러스 2를 굳이 1분의 2라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또 2분의 4도 가능하고 약분하면 다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정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자체를, 정수는 모두 다 유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15번째 개념, 유리수의 분류입니다. 자, 앞에서 유리수 뭐라고 배웠죠? 정수의 비로 표현 가능한 수다. 그래서 분수 생각하면 돼요. 정수분의 정수. 이때 분모에 있는 정수는 0이 아닌 수이죠. 그래서 정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이 된다까지 배웠어요. 그거를 정리하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가 있을 때 그 안에 정수가 있어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정수가 아닌 수들도 있겠죠. 그것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수는 또 그 앞에서 배웠듯이 부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이 있어요. 양의 정수는 이제 플러스 부호를 붙인 건데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연수와 같은 수이고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0은 양도 음도 아니기 때문에 꼭 따로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0.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93과 같이 분수나 소수 표현으로 밖에 이제 표현되지 않는 수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아래에서 포함 관계를 더 살펴볼게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몇 가지 수를 다음과 같이 그림에 나타내서 포함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양의 정수, 자연수부터 시작을 하면은 1, 2, 3, 4, 5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들어있어요.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쭉 함께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 정수 밖에 있는 수들을 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5.1, 0.28과 같이 분수랑 소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있죠. 요거를 전부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1 때는 유리수가 가장 큰 수의 범위이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무리수를 배우게 되고 실수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가장 큰 수의 범위인 복소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16번째 개념, 수직선입니다.
자, 수를 대응시키는 직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5를 잡아서 수 0을 대응시키고 그 점의 오른쪽에 양의 정수, 왼쪽에 음의 정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차례대로 대응시킨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에다가 숫자 0에 대응하는 대문자 5를 잡고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왼쪽에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응시킨 이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수 0에 대응하는 기준이 되는 점 5를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 5는 원점을 뜻하는 단어 오리진의 첫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유리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분수, 소수 이런 모든 숫자들은 이 수직선 위의 점에 무조건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직선의 정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0을 기준으로 한 칸씩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2분의 1 같은 거 나타내야 되면은 그때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하나씩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17번째 개념 절대값입니다. 앞에서 수직선 배웠죠. 수직선 위에는 원점이 있는데 이 원점이랑 어떤 다른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숫자의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2개를 쓰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절대값이 궁금한 숫자를 집어 넣어서 써주면 됩니다. 아래 수직선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에서 원점이 여기 있죠. 0인 점. 원점이랑 플러스 3 여기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거리는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는 그냥 0이랑의 거리가 이제 그 숫자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를 떼주고 그냥 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이랑 플러스 3의 거리는 3이다 되어 있고 반대로 음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볼게요.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죠. 얘랑 원점이랑 거리이기 때문에 1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음수가 아니라 이제 양수로 값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0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이므로 1입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은 플러스 3의 절대값을 하면 3,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하면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0. 0은 그냥 자기 자신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0은 0입니다. 절대값은 0만 이제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0이 아닌 다른 수는 이런 거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양수의 값으로 나와줘야 돼요. 거리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더 볼게요.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로 2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니까 일단 0이 아닌 양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양수이다 라고 했을 때 절대값, 그러니까 0과의 거리가 A인 숫자는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2개가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5인 수, 그럼 0과의 거리가 5인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수직선에서 원점 여기 있을 때 플러스 5도 거리가 5지만 마이너스 5도 거리로는 5니까 0 입장에서 이제 거리가 5인 수는 2개, 즉 절대값이 5인 수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로 2개 존재해요. 그래서 0만 0인 거 하나 있고 다른 숫자들은 모두 다 2개씩 존재하겠죠. 또한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므로 항상 0 또는 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에서 원점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은 말 그대로 거리니까 0에서의 거리니까 절대값이 크다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개념,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라는 것은 크다, 작다, 즉 어떤 수가 더 크고 어떤 수가 더 작은지 비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수직선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수직선 위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항상 큽니다.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가니까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수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 개념, 앞에서 배운 원점이랑의 거리 개념을 볼 건데, 양수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값들은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양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큰 수는 실제로 숫자도 더 큰 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음수에서는 반대예요.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은 원점에서 똑같이 멀어지기는 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절대값이 더 클수록 수직선상에서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 숫자는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수는 이제 대소관계가 헷갈리지 않는데, 음수를 잘 봐야 돼요. 음수는 이제 부호를 떼고 봤을 때 여기 숫자가 더 클수록 실제로는 더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예시를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양수 플러스 7과 플러스 3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 절대값이 큰 수가 플러스 7이죠. 근데 플러스 7은 실제로 플러스 3보다 더 큰 수인 거예요. 그런데 음수 두 개를 볼게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는 둘 중에 절대값은 이제 원점이랑의 거리여서 부호를 떼고 보면은 마이너스 6이 절대값이 더 커요. 근데 실제로 숫자에서는 이제 값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수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수는 원점에서 멀어지는데, 양수는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음수는 왼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절대값이 커져서 원점이랑 멀어져도 양수는 더 커지는 거고 음수는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9번째 개념, 부등호입니다. 부등호는 두 수나 두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표현하는 기호인 거죠. 우리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쓰고 등호라고 해요. 그래서 부등호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어서 크다 작다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부등호는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건데, A랑 B가 있을 때 이렇게 쓰면은 이 벌어진 쪽이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왼쪽이 더 클 때, 이거는 오른쪽이 더 클 때, 그리고 이제 요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 밑에 요거를 붙이는 것은 이 아래 게 이제 등호를 나타내는 거여서, 요거는 이 부등호 또는 등호, 요거를 같이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된 것도 요거 또는 등호, 이거를 합쳐서 쓴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래 내용 볼게요. 자, X랑 A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X랑 A랑 요런 관계다.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X는 A 초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자, X랑 A 중에 A 쪽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 또는 A는 X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X가 A 미만이다. 작은 것을 미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요 부등호는 이제 밑에 있는 게 등호라고 했죠. 그래서 X 입장에서 X가 A보다 이쪽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크거나 또는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가 A보다 작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크거나 같다는 거는 작지 않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표현이 있는데 X는 A 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이거 반대로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작거나 같다는 것은 크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X는 A 이하라고도 표현합니다. 20번째 개념,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앞에서 중일수학의 가장 큰 수의 범위로 유리수를 배웠죠. 자, 이 유리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는 덧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목은 유리수의 덧셈이지만 예시는 간단하게 정수로 살펴볼게요. 부호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유리수를 이제 더할 때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걸 먼저 볼게요. 부호가 같다는 거는 양수랑 양수 또는 음수랑 음수 이렇게 부호가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두 수의 절대값을 먼저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랑 양수를 더할 때는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음수랑 음수를 더할 때는 절대값끼리 덧셈을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자, 예시는 정수로 가져왔는데 양수 플러스 양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5 플러스 4 얘네를 더할 때는 자, 이 플러스 값은 절대값을 하면 5하고 4죠. 그대로이기는 한데 어쨌든 부호를 떼고 5랑 4라는 값을 요 괄호 안에처럼 먼저 덧셈을 하고 그 앞에 얘네 공통부호가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서 양수인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음수 플러스 음수를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할 때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자체의 절대값인 2랑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얘네를 먼저 절대값으로서 더하고 그 앞에 공통부 둘 다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번 예시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다시 볼게요. 플러스 5랑 플러스 4를 더하는 요 상황. 자, 플러스 5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자,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5만큼 가는 거죠. 이 화살표대로. 근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4만큼 오른쪽으로 4칸을 가니까 총 9칸을 가게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9가 된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 더하기 음수도 볼게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더했어요. 마이너스 2를 먼저 표시해보면 원점인 0으로부터 음수니까 왼쪽으로 2칸 가겠죠. 마이너스 2. 거기에다가 이어서 마이너스 3, 음수 방향으로 3칸을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총 5칸을 가게 돼요.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부호를 제외하고 두 수의 절대값을 먼저 덧셈을 해준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한꺼번에 붙이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을 볼게요. 이번에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는 뺄셈이죠. 뺄셈을 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이제 음수일 때 얘네를 이제 더하려면은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먼저 뺀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컸던 숫자의 부호를 전체 값에다가 붙여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를 볼게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과정인데 지금 플러스 4가 그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면은 4하고 2라는 얘네의 절대값을 먼저 뺀 다음에 그 앞에다가 큰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클 때를 볼게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죠. 어쨌든 절대값끼리 먼저 빼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 빼고 5랑 3을 먼저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컸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그림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예시가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였어요. 먼저 플러스 4는 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4만큼 가요. 거기에 이어서 마이너스 2니까 반대 방향, 왼쪽으로 다시 2칸을 돌아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2에 위치하기 때문에 값이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 4랑 2가 같은 방향으로 쌓여가는 게 아니라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끼리 먼저 뺄셈을 한 다음에 얘가 더 컸기 때문에 값이 플러스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자, 음수가 큰 경우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을 똑같이 볼게요. 자, 마이너스 5는 0에서 음의 방향으로 5칸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반대로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3칸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만큼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가 차이만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를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음수가 절대값이 더 컸기 때문에 값이 음의 값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는 어쨌든 결과는 절대값이 큰 부호를 따라간다는 거고,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의 차를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수를 볼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여기 숫자는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예시처럼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했다가 마이너스 3 하면 값은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21번째 개념, 덧셈의 계산 법칙입니다. 앞에서 유리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덧셈이라는 연산에는 두 가지 계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환 법칙이고 하나는 결합 법칙이에요. 자, 이 법칙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할게요. A, B, C. 세 수 A, B, C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랑 같다는 것. 즉,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6을 더한 것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앞으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을 더한다 라고 해도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 다음 결합법칙이라는 거 볼게요. 결합법칙은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C까지 나와가지고 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C를 할 건데 괄호를 A 플러스 B에다가 먼저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괄호의 위치를 바꾸면 일단은 식은 다른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덧셈에서는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플러스 C를 하나, 뒤에 있는 B 플러스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하나 결과가 결국엔 같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괄호의 위치를 바꾸어서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해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 개 숫자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볼게요. 여기 다 덧셈이죠. 이때 여기 괄호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네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또 더하니까 전체적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오른쪽을 보면은 세 개의 숫자가 순서는 똑같이 있는데 괄호의 위치를 여기로 바꿨죠. 뒤쪽으로.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뒤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플러스 1이 나와요. 그거를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덧셈을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덧셈에서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어떤 걸 먼저 더하든지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2번째 개념, 유리수의 뺄셈입니다. 앞에서 배운 덧셈에 이어서 이번에는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읽어보면은 두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시를 먼저 볼게요. 5에서 3을 빼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값이 2인 거 알고 있죠? 여기서 이 뺄셈에서 빼는 수라는 것은 3을 얘기를 해요. 3이 여기서 이제 빼는 수인데 이 5 빼기 3이라는 것을 수직선에서 보면은 5라는 게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5칸 갔을 때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를 했다가 마이너스 3을 한다는 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3칸을 가서 우리가 이 값이 2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앞에서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음수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죠. 5에다가. 5에서 3을 뺀 것은 5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뺄셈을 앞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앞장에서 배웠던 유리수 덧셈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어떤 수 A를 뺀다라는 것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3을 빼는 것은 마이너스 3을 더한 것과 같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더한 것과 같고 부호를 바꿨죠. 반대로 마이너스 A를 뺀다? 그거는 플러스 A를 더하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시를 더 볼게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를 빼요. 그러면은 요 빼는 수 부호 바꿔주고 마이너스로 요거를 그냥 덧셈 처리하는 거죠. 얘가 덧셈이 되면 앞에서 배운 덧셈 방법을 이용하면 되니까 부호 다른 거 확인해주고
근데 여기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전체 부호 마이너스 설정하고 그리고 절대값끼리 빼서 1 만들어주면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4를 빼는 것을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양수 빼기 양수였고 이번에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를 볼게요. 어쨌든 이게 빼는 수죠. 빼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앞에를 덧셈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전부 덧셈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뺀다, 음수를 뺀다 라는 것은 플러스 5를 덧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플러스 5를 더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뺄셈에서는 이제 덧셈이랑 다르게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빼거나 또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면 결과가 아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 빼기 3, 아까 위에서 봤죠? 요거는 2예요. 근데 빼기를 가만히 두고 이제 얘네 순서를 바꿔요. 그럼 3 빼기 5가 되죠? 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그 다음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는데 8 빼기 2를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랑 이 모든 순서는 똑같은데 괄호를 이쪽에다 해서 2 빼기를 먼저 하고 그것을 8에서 빼는 거 계산을 각각 해보면 얘는 앞에 이거 6이니까 6 빼기 1 해서 5가 되죠. 근데 얘는 이 뒤에 있는 게 1이니까 8에서 1을 빼는 거가 돼가지고 7이 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뺄셈이라는 기호를 두고서 순서를 바꾸거나 이제 괄호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법칙은 덧셈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23번째 개념,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혼합된 식은 뺄셈을 모두 덧셈으로 고친 후에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덧셈, 여기는 뺄셈, 여기는 뺄셈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연산이 뺄셈인 부분을 앞에서 덧셈으로 고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고쳐줘요. 그러면은 여기 빼는 수가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식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었죠. 이때 조금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교환법칙, 덧셈은 교환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덧셈의 교환법칙을 이용을 해서 음수는 음수끼리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양수는 양수끼리 플러스 4가 한 칸 뒤로 갔죠. 이렇게 모아줘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할 때도 둘둘 묶는 것 자체가 결합법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먼저 계산하고 뒤에 두 개 먼저 계산하도록 괄호를 내 맘대로 정하고 마지막에 얘네를 더해도 된다는 거죠. 앞에 음수끼리 더하고 양수끼리 더하는 게 쉽죠. 그래서 음수끼리 더하면은 같은 방향으로의 뺄셈이니까 마이너스 4, 같은 방향으로의 덧셈이니까 플러스 6.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 해주면은 플러스 6이 더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값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식에 대해서 볼게요. 부호가 생략됐다라는 것은 아래 예시처럼 4 빼기 1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에 대한 플러스 부호가 생략됐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예시처럼 간단한 숫자는 그냥 계산을 해도 되지만 조금 복잡해졌을 때는 이제 생략되었던 양의 부호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4랑 1이랑 7을 기준으로 플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4 그리고 1, 그리고 7인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고 뒤에 플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주고 우리가 그 뺄셈,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덧셈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을 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다라고 배웠죠. 일단 플러스들은 냅두고 이제 여기서 양수끼리 먼저 모으려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플러스끼리 모아주고 계산하면 플러스 1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서 플러스 10이라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24번째 개념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자, 덧셈 뺄셈에 이어서 이번에는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곱셈은 반복되는 덧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곱셈으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요거 2가 4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산하면 8이죠.
이렇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끼리의 곱은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부호가 같은 것에 속하겠죠.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은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에 절대값을 먼저 곱하고 거기에 양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자, 아래에 똑같은 예시가 있죠. 플러스 2 플러스 4를 곱하면은 일단 부호 떼고 두 개의 숫자를 곱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도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은 이 부호를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래 것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는 부호가 다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를 붙이기로 했고 부호가 다를 때의 곱은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도 위에서처럼 반복되는 덧셈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자,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4를 마이너스 1을 4번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요거는 자동으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음수와 양수의 곱은 항상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것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음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로 확장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두고 여기를 3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2가 3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1개 있으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 0을 곱하게 되면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숫자를 하나씩 줄였기 때문에 숫자가 2씩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0에서 2여서 하나를 더 줄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이때 이 형식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를 하나 더 줄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값이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은 이제 확장할 때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부호가 같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곱은 둘 다 양의 부호가 붙는다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죠, 결과값이. 그리고 부호가 다른, 즉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은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25번째 개념, 곱셈의 계산 법칙입니다. 곱셈에서 덧셈처럼 똑같은 계산 법칙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내용을 볼게요. 세수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곱셈의 교환 법칙과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먼저 곱셈의 교환 법칙은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같다는 거예요. 즉,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둘이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해도 값이 같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 결합 법칙은 세 개의 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건데 왼쪽은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오른쪽은 B 곱하기 C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각각 나머지 숫자를 곱해도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즉,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것과 숫자의 순서는 같고 괄호만 바꿔서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하고 앞에 있는 수를 곱해도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옆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요. 플러스 15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플러스 2를 곱해도 똑같이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26번째 개념, 세 수 이상의 곱셈입니다. 3개 이상의 수를 곱하는 경우에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곱셈이 부호가 같은 것끼리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양수,
그리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하면은 음수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양수끼리 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니까 곱해진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의 곱은 항상 양수이지만 음수는 몇 개 곱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양수가 되기도 음수가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결론은 음수가 짝수개, 즉 음수가 2개, 4개 이런 식으로 딱딱 짝이 지어지면은 각각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홀수개, 1개, 3개 이런 식으로 되어서 2개씩 짝 지었을 때도 남는다면 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3 3개를 곱하는데 음수가 2개예요. 양수는 상관이 없고 음수의 개수만 따질 때 마이너스가 2개가 있으면은 둘이 만나서 플러스가 될 테니까 전체 결과는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2개, 즉 짝수이므로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음수가 이렇게 3개, 즉 홀수개이면은 2개씩 짝 짓고도 음수가 남기 때문에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양수, 홀수개면은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27번째 개념, 거듭제곱의 계산입니다. 거듭제곱은 앞에서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양수를 거듭제곱하느냐, 음수를 거듭제곱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양수를 거듭제곱하는 것은 그냥 양수끼리 계속 곱하는 거니까 항상 양수예요. 반면에 음수의 거듭제곱은 음수를 몇 번 곱했는지에 따라서 또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죠. 거듭제곱에서 곱해진 횟수, 그러니까 몇 번 곱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수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이면 음수를 짝수번 곱했다는 거니까 값은 양수가 되고, 지수가 홀수이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가져와서 제곱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부호가 같은 두 음수의 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요. 양수, 짝수번 곱하면. 그런데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앞에서 세 수 이상의 곱에서 마이너스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또는 2개 짝지어서 플러스 1이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가 돼버려서 음수가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결과적으로 정리했을 때 양수는 거듭제곱했을 때 항상 양수, 그런데 음수는 거듭제곱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짝수면 플러스 양수가 되고 지수가 홀수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28번째 개념, 분배 법칙입니다. 곱셈을 분배한다는 건데요. 아래 예시를 함께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어떤 수에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그래서 A에 B 플러스 C라는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에 각각의 수를 먼저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수가 지금 A죠. 그래서 각각의 수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치 A 곱하기를 B랑 C한테 이렇게 분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는 B랑 C를 먼저 꼭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A를 한 번에 곱해야 하는 식이었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 A랑 B를 곱하고 A랑 C를 곱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문장으로 또 보면 세수 A, B, C에 대해서 어떤 수 A의 두 수 B, C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 A의 두 수 B, C를 각각 먼저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식을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106을 계산을 할 때 106을 100 플러스 6으로 쪼개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요. 원래 4랑 106이랑 한꺼번에 곱하는 건데 106을 이렇게 쪼개고 나서 4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곱셈으로. 그러면 4 곱하기 100, 4 곱하기 6이어서 이게 400이랑 24라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424가 됩니다. 반대로 분배 법칙을 거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로 묶을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9 곱하기 22, 9 곱하기 8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위에서 이 결과로 분배가 된 모습으로 예를 본다면 다시 9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분배하기 전으로. 그래서 분배했을 때 9 곱하기 22, 9 곱하기 8이니까 여기를 이제 22 플러스 8로 묶어 놓는 거예요.
22 플러스 8을 계산하면 30이니까 9 곱하기 30 하면 270이 바로 간단히 계산이 되죠. 29번째 개념,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으로 알아볼게요. 역으로 연산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2 곱하기 4를 하면 8인데 이거를 나눗셈으로 표현할 때 8을 4로 나누게 되면 2가 돼요. 이런 관계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은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부호만 바꿔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부호가 같은 유리수의 나눗셈과 부호가 다른 유리수의 나눗셈을 알아볼 건데,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에서 두 수가 양수일 때는 값이 양수로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음수일 때를 알아볼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를 곱한 결과를 사용을 할 거예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앞에서 마이너스 8이 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거를 나눗셈으로 고쳐보면은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플러스 2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수 나누기 음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서 부호가 같은 나눗셈은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플러스 8 나누기 플러스 2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하고 그 앞에 플러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끼리 먼저 나눗셈을 하고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거 볼게요. 이번에는 곱셈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볼게요. 자, 이거 음수 곱하면 플러스 8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요거를 나눗셈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8을 마이너스 4로 나눠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양수 나누기 음수가 음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부호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나눗셈을 할 때는 절대값 나눗셈의 몫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한다 하면은 일단은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하고 그 앞에 얘네가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에 곱셈을 그대로 따라가요, 부호가. 그래서 곱셈, 나눗셈 모두 다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같을 때는 결과가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결과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숫자는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항상 0이 되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눗셈은 뺄셈과 마찬가지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 뺄셈에서 덧셈에서만 성립했던 것처럼 곱셈 나눗셈에서는 곱셈에서만 성립하고 나눗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0번째 개념,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입니다.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두 수의 곱이 1이 된다는 것은 두 수가 분모 분자가 서로 바뀐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는 쉽게 말해서 분자 분모가 바뀐 수입니다. 정수는 분수의 형태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때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역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는 1분의 2라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를 바꿔서 역수가 2분의 1이고 반대로 2분의 1은 역수가 2입니다. 4분의 3은 3과 4 바꿔서 3분의 4가 됩니다. 각각 둘씩 곱하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때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의 역수는 없습니다. 역수는 분수가 포함된 나눗셈을 할 때 주로 쓰입니다. 나눗셈을 할 때 분수가 있으면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꿔서 그래서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정수의 나눗셈인데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하면은 절대값끼리 먼저 나눗셈하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뒤에 거를 역수로 바꿔서 약분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꼭 고쳐줘야 됩니다. 곱셈으로 고치고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약분해서 마이너스 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1번째 개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입니다. 사칙연산이 모두 들어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연산이 혼합된 식을 계산할 때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 괄호가 있으면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때 나눗셈은 앞에서 배운 대로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고쳐서 곱셈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64 나누기, 다음에 중괄호하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제일 먼저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요. 거듭제곱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괄호를 풀어요. 거듭제곱을 풀게 되면서 중괄호가 사라졌고 이제 소괄호가 남았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4 곱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64 나누기 16을 먼저 계산해서 4를 만들고 그 다음 빼기 3을 해서 1을 구합니다.